저희가 준비한 4위와 8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말한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통화 사실에 대해 침묵하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시인을 하면서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나눈 건지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 통화 내용이 보고가 된 건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인터넷 혹시 기사를 봤습니다.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정진상은요?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다는 정진상 부실장이 당시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던졌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의문은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을 막기 위해서 측근들을 동원한 건 아닌가라는 의혹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정 부실장은 측근으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영장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가는 사이에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7분 내지 5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정 부실장의 해명과 달리 해명은 너무 자명해요. 해명 자체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유동규 씨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약간의 방해를 했고 휴대폰을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렇다면 정 부실장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일단 유동규 씨가 행동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시점 자체를 보면 사실은 정 부실장 얘기는 이것이 녹취록과 관련돼서 언론에 났기 때문에 유동규 씨한테 물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29일 날 8시 17분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녹취록이 언론에 나왔지만 유동규 씨의 이름은 사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정도고 이 30일자로 유동규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점과 관련돼서도 정 부실장의 해명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 부실장이 전화한 목적이 뭐냐 먼저 전화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증거 휴대폰 버려라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멸에 지시를 했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어떤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체포영장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런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10월 1일자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를 혹시나 알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합니다.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해볼 필요를 느꼈겠지요. 확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통화의 성격, 그러니까 왜 공교롭게 압수수색 직전에 폰을 던지기 전에 최측근과 통화했냐. 근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저게 더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에 의하면 예. 한 7분 정도 통화를 했다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각자 정치 공방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나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추측도 따지고 보면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걸 근데 또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7분 통화를 하면서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에는
그게 꼭 그 시점에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었다는 또 이런 이력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증거 인멸 자체를 또 교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서 통화를 해서 증거 인멸을 교사하기에는, 이렇게 하고 난다면 통화 목록에 분명히 통화 내역에 통화를 했던 것이 남아있을 텐데 이거를 압수수색 직전에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너무 나간 추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부실장 말고 또 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아직 제 추측컨대 예. 2시간 정도 통화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원 지사가 예전의 전원을.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일정과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통화하는 걸 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수행하거나 일정 소와 연관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것이 밝혀지면 뭐 치명적인 이재명 지사께 뭐 타격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뭐 저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대변인 말씀은 이 인물도 핵심 측근이고 이게 정진상 부실장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에게 뼈아픈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게 원전 지사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부실장은 숨어 있는 분이거든요. 예.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재명 지사와 어떤 그 관련성 입장에서 볼 때 드러나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뼈아픈 게 되죠. 왜냐하면 같이 근거리에서 같이 움직이거나 또 일정을 같이 소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 통화하는 걸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 일정이 같이 겹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원 지사의 추측이나 이런 제보가 맞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수행과 관련된 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원전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사람이 2명 이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